네, 기관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3분기 증권사의 사실은 목표 지수가 뭐 2,300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2,400이고요. 또 증권사에서 조금 지수를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렵게 오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증시가 조금 조정 받을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예. 조정을 받지 않고 또 이제 조정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 조정을 받지 불마켓 않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예. 네, 그래서 증시가 생각보다 강한데 센터장님은 뭐 어떻게 보세요? 이 강세 배경이나 지수 상단 예, 이런 거 예, 좀 계산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조금 이번에 시장을 조금 이렇게 상단을 올렸습니다. 상단을 네네. 올렸는데요. 일단은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로금리, 저금리에 기반한 이제 풍부한 유동성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강세장의 배경이고요. 뭐 어느 나라나 지금 비슷한데 우리나라 동학개미라고 얘기되는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매수세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이 넘었다 그래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워낙 매수세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규제라든지 이런 거 등등 해서 향후로도 주식시장으로의 그런 진입은 좀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2분기가 저점이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향후 전망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 전망을 좀 밝게 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얼마까지 올라가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2,500으로 상향했습니다. 2,500으로 상향하셨습니까? 기업 실적 추정치들이 네.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센터장님, 제가 이런 질문 드리면은 뭐 화내지 마시고요. 2,500 되면 또 올리실 거죠?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잘 근데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네. 지금 사실은 지수 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네. 저희들이 좀 시장을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제가 이제 대본에 없는 얘기 잠깐 하면 네네. 말씀하세요. 시장의 국면이라는 게 네네. 경기가 안 좋지만 돈을 많이 풀고 금리를 낮춰서 네네. 이 경기로 회복시키려는 네네. 그런 이제 금융 장세 국면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은 전형적인 금융 장세 국면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기업 실적이나 경기가 소폭 회복되는 실적 장세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내년 정도까지는 시장은 그래도 비교적 조정은 보이겠으나 강세장이다. 길게 보시네요. 또 이제 네. 외국인 투자가들도 네네. 지금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2009년에도 한 1년 정도 지속됐거든요. 네네. 2010년까지. 네. 그래서 저희들도 외국인들도 한 1년 정도는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지만 추세적으로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개인과 외국인 또 이제 실적 개선, 풍부한 유동성 감안해 네네. 보면 뭐 조정은 받겠으나 지금 올해 하반기 2,500 했지만 내년 보면 더 좋게 보죠. 그래서 시장 자체는 한 내년까지는 좋게 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009년에도 달러 약세가 한 1년 정도 갔고 그렇습니다. 그럼 달러 약세가 한 6월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예. 이게 내년 한 5월, 6월까지는 달러 약세가 지속될 것이고 그렇다고 그렇게 본다면 봅니다. 외국인이 조금 들어올 여지가 조금 더 룸이 생기는 것이고 크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2분기의 실적이 사실은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생각보다 좋게 나왔고 3, 4분기는 더 좋을 수 있으니 예. 2,500으로 올리셨고 2,500이 가면 그때 가서 또 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섹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봐야 될 섹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좋아지죠. 다 네. 좋아지는데 그래도 지금은 금융 장세 국면이기 때문에 네. 결론은 뭐냐면 풍부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성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나오는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깁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언택 경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이 나타나는 주식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로 금리가 끝나는 시기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뭐 하는 건 아직 멀었지만 2, 3년 걸리겠지만 네네. 금리 인상 논의가 나오는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저희는 좀 길게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성장주가 주도하는 국면이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뭐 이 빅이라고도 하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바이오라든지 알겠습니다.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성장주들 네.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국면이 될 거다. 제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거 굉장히 큰 종목이니까 아실 겁니다. 저희 이제 컴플라이언스 문제 때문에 네네. 너무 좀 디테일한 종목은 네. 얘기해드릴 수 근데 없고. 작은 게 아니고요. 예, 예. 큰 종목이라서 그냥 예. 상식적인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네.
현대차가 지금 그 10만 원에서 17만 원 같습니다. 뭐 물론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수소에 그렇습니다. 대한 워낙 얘기도 싸져 있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뭐 전기차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이런 현대차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움직이는 장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네. 현대차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나 싸져 있었고 아무도 갖고 있지 않으려고 했던 수급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차라는 또 전기차가 내년에 또 시리즈로 나온다는 또 여러 가지 수소차라는 여러 가지 성장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맞닥뜨리면서 또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런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경제에 대한 부양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그게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됐던 것들이 해소되는 것과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거를 또 반증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을 보면요, 예, 예.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들 합니다. 예, 예, 물론 예, 뭐 예, 저번에는 힐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예.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이제 바이든이 된다. 그래서 바이든 관련주, 이 바이든이 뭐 신재생 에너지에 2조 달러를 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대선이 있을 테고 그때가 약간 변곡점이 될 수도 있고 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는데 예, 예, 예.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내년 뭐 6월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즐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변곡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시는지 아니면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조정은 계속 있을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번에 이제 그 공매도가 다시 재개되는 시점이라든지 네네. 또 단기적으로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4분기에는 미국 대선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시장에 당연히 또 이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과 상승은 반복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업 내용에는 본질적으로는 변화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기업 내용에 주는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 법인세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도주의 변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대선 과정을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조정의 이유는 되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 자체가 뭐 이렇게 무너진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영준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짧게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단하게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 두 개만 딱 집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뭐 사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미 네. 했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네. 것은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제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금융 장세 국면인 네네.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은 안 좋고 경기는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이거는 사실 항상 그래왔습니다. 네. 이 경기가 바닥이고 돈이 많이 풀릴 때 네. 시장은 먼저 오르고요. 네. 주가 지표라는 게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지금은 이제 향후 경기 회복을 생각하고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 장세 국면에서는 앞으로 좋아질 업체들,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주의할 점. 뭐 사실 이거 좀 비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불경기에 주식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싸져 있기 때문에 주가. 네네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반드시 기업을 공부하고 네네. 주가라는 건 기업의 가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공부하시고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기왕이면 싸져 있기 때문에 우량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왕 제가 나온 김에 저희 그 하나금융투자 유튜브 하나TV에서 이제 또 리서치 네네. 방송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 오시면 또 기업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많이 좀 들으실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TV 유튜브 많은 시청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하나금융투자 조영준 센터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